우리 에젤 식구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에젤과 연결되어서 거의 지금 18년, 네, 거의 20년 된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은 좀 젊어 보이는데, 네, 일찍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교에 일찍 뛰어들어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네, 저만 참석하는 건 아니고요. 저하고 한 입을 덮기 운동을 21년째 펼치고 계신 네, 오지영 선교사님, 예전에 에젤 왕같은 제사장 멤버였는데요. 네, 지금 같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지영 선교사님도 잠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짧고 굵게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아내는 왕같은 일산의 기도방이죠. 왕같은 제사장 네, 그 기도방에서 저희가 필리핀에 나가기 전에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활동했었고요. 저희를 또 협력 선교사로 또 오랫동안 기도와 물질로도 후원해 주셨었고 또 우리 홍정희 대표님, 우리 권사님 또 제 학교 선배님이신데 학교에서 또 많이 뵙다가 지금은 또 이제 다른 학교에서 열심히 또 네, 박사학위 공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말 아까 잠깐 권사님 들어오셔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에젤, 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돕는 배필로서 우리 하나님과 선교사님들의 돕는 배필로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우리 홍 권사님이 또 친히 한 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코로나로 직접 이렇게 어떤 분들은 또 소천도 하시고 아직도 지금 또 코로나 이렇게 감염이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우리 권사님이 또 친히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또 이렇게 그것 경험을 또 이렇게 친히 하시게 되니까 선교사님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나 또 멤버 케어 하시는데 훨씬 또 다른 차원에서 또 깊이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다 낫지 못하셨는데 또 이렇게 열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에젤 식구분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도 그 방에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분 단위로 뭐 거의 하루에 뭐 몇 개씩 이렇게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제가 다 보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제가 좀 목이 메이네요. 네, 하여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또 저는 MK 사역 저랑 제 아내는 MK 사역자다 보니까 또 MK에 대한 또 귀한 마음들 품으시고 정말 또 어린이날 선물 저희 아이들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 받고 자랐던 아이들이 네, 3살, 2살 때 필리핀에 여기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쪽이죠. 이쪽. 네, 필리핀에 MK 사역하러 저희가 10년간 나가 있었는데 그때 첫째, 둘째가 3살, 2살이었거든요. 그리고 막내는 현지에서 태어났고 아연이, 시온이, 찬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친구가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어린이날 선물 못 받는다. 되게 아쉬워하지 않고 뭐 봉사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길래 너무 감사했고요. 네, 정말 그 에젤과 함께했던 그 많은 수많은 시간들,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였는데 목사 안수를 이제 TTGU 햇불 트리니티에서 한 3년 전에 받게 됐고요. 저는 굳이 뭐 MK 사역자여서 목사 안수는 굳이 필요 없다 하고 이제 기독교 교육으로 쭉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제 MK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어린 친구들만 있지 않고 한국 선교가 한 35년, 길게는 40년까지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성인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들의 목회적인 돌봄이 좀 필요하다는 그 결론이 나서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안식년 때 들어왔다가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청년대학생 MK들을 전문적으로 코칭하고 제자화하는 사역 TCK 웨이브라고 하는데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횃불 트리니티에서 공부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열려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고 네, 요즘에는 이제 청년 대학생 MK들을 좀 제자 양육하고 또 2G, 2M이라고 제가 후반부에 조금 기도 포인트에서 나눌 텐데요. 세컨드 제너레이션 미셔너리 무브먼트라는 차세대 선교사 운동을 하나님이 이름을 주셔서
거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20분 정도 저한테 시간이 주어진 걸로 아는데 짧게 지금 이 시기에 왜 MK 사역이 중요한가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나누고 TCK 웨이브 초문화적 MK 제자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프레젠테이션 잠깐 하고 저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MK 캠프라는 것을 통해서 저를 MK 사역으로 부르셨거든요. 저는 원래 이제 중국 선교사에 제 나름의 꿈을 가지고 중국 선교에도 들어가고 대만도 아울리치 한번 갔다 오고 매주 수요일마다 인천에 있는 화교교회 쫓아다니면서 중국어 배우고 그다음에 중국 어문선교회 그 대표님이신데 그분한테 중국어도 배우고 그래서 뭐 A뿔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우슈도 한번 좀 배워가지고 중국 분들하고 이렇게 관계로 전도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군대 가기 한 달 전에 선교 한국이라고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선교 한국이라는 거기 선교 동원 컨퍼런스죠. 거기서 하나님이 중국 선교는 네가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선교사 자녀들이 이래라고 너가 해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시고 얘네들이 이렇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때 이제 주 강사로 오셨었거든요. 오카는 목사님.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선교사 자녀 MK 미셔너리 키즈 MK란 단어도 그때는 없었을 텐데 딱 듣고서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 플러스 선교 하니까 선교사 자녀 교육 이렇게 키워드가 저한테 이제 정리가 됐었거든요. 하여튼 좀 제식 표현이지만 요즘에는 이제 MK 친구들한테 엉클 훈삼촌으로 그냥 뭐 선교사 목사 이렇게 부르지 말고 훈삼촌으로 불러달라. 제 아내는 조이 이모, 띠따 조이 이모 이렇게 불려달라고 한 2, 3년 미뤘더니 이제 진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데 제가 인벌브했던 한 21년째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나 초기에 MK 사역할 때나 지금이나 물론 MK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제 한국교회에 알려지긴 했지만 그렇게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터져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2년이 훌쩍 넘어서 이제 2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닌가요? 3년째인가요? 너무 길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왜 MK 사역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 같은 MK 사역자가 좀 많이 한국 교회라든지 또 이렇게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고 섬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코로나 터지면서 BC, AC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BC하고 AD인데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런 식으로 인류의 역사의 기준이 이제 이렇게 회자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시기에도 그래서 지금도 오미크론으로 되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많은 제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MK들하고 직접 만나고 뭐 리트릿도 하고 뭐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다 스탑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또 MK들과 다 만나고 있는데요. 또 이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이런 방법으로도 전 세계 곳곳 안방까지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런 시대에는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을 때 특별히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의 숫자 통계를 KWMA라는 곳에서 대정부 활동하고 전체 선교단체들을 대표하는 기관인데요. 거기서 크림이라고 한국 선교사 정보만 연구하는 선교단체가 이제 목동에 있는데요. 거기랑 연합해서 매년 통계를 내고 계십니다. 2021년 12월 현재 매년 내기 때문에 12월 말에 늘 내시거든요. 2021년까지 한국 선교사님들은 167개국에 22,210명 있다라고 정확하게 통계를 내셨습니다. 몇 년 전까지 저희는 28,000여 또 많게는 뭐 3만 명까지 한국 선교사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이제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터진 다음에 급격하게 줄어서 22,210명이 있다고 공식 통계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작년
해도 한국위기관리재단이라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소천하신 코로나로 인해서 소천하신 선교사님만 23분이 계셨고 에어 앰뷸런스도 24번인가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가 한 번 뜰 때마다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돈이 드는데 한국 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하셔서 그 선교지에서 계신 위급하신 분들을 선교사님들을 구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을 너무 해주셔서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에젤도 그렇고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도 코로나 감염 등으로 위험에 노출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1979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한국 선교사님들의 선교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숫자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KWM에서 발표하신 건데요. 한국 선교사님들 숫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80년대 후반 올림픽 때 이후부터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많이 한국 교회가 파송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점을 찍고 이렇게 이제 하강하고 있는 아니면 정체 내지 하강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한국 선교사님들도 현지에서 아시다시피 비자발적 철수, 지금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것도 터져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었죠. 강제적으로 여권법 때문에. 그래서 뭐 한국이나 주변국이 흩어져 계시고. 그래서 또 선교사님들이 또 코로나 시기에 벌써 뭐 2년이 넘다 보니까 현지 학교 문들을 다 닫고 아이들 비자발적 홈스쿨로 이렇게 몰려가고 계신 상황들을 2, 3년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러면 MK들은 그럼 도대체 몇 명 정도 있나라고 봤을 때 공식 통계인데요. 이제 풀뿌리 선교단체에서 그 데이터를 이 KWMA 크림 같은데 데이터를 줘야 이걸 합산해서 공식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2295명 있다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만여 명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귀하신 우리 에젤 선교사님 식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이 공식 통계에 의하면 지금 한국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중학교 사회책에 보면 인구 피라미드라고 해서 다 배우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인구 피라미드로 가다가 다이아몬드형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역삼각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노인 연령이 많으신 연령대는 되게 많은데 이제 자녀를 낳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정말 0.08%가 지금 출산율이라고 한국에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그 통계를 보다가 이 도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MK들 수도 똑같이 역삼각형인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한국 교회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을 계속해서 파송하는, 특별히 가정을 어린 자녀들이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 지금 되어가고 있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동그라미 원안에 보시면 대학생 이상의 MK들의 연령이 57%입니다. 아까 한국 선교사 MK들이 한 2만여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0%만 봐도 지금 57%니까 한 11,000명, 많게는 12,000명이 성인 대학생 이상의 연령층을 갖고 있는 MK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MK라고 했을 때 다 어린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중고등학교, 초등학생 취학전까지 있는 우리 MK들이 현장에서 엄마 아빠하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정말 코로나에도 직접 걸리기도 하고 또 뭐 학교도 못 가는 상태, 또 그다음에 또 교육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또 한국으로 철수해서도 한국에도 많이 계신데 다 아시다시피 3개월마다 이 게스트룸 전전긍긍 하셔야 되고 또 다시 어떻게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디로 갈까? 아직 막연한 상태에 지금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돕는다고 할 때, 특별히 또 MK들을 돕는다고 할 때 저희들이 지금 이 두 포인트를 좀 생각하면서 도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MK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젤 선교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이진희 전도사님이죠. 이렇게 MK 담당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상담가분들도 이렇게 있으시고 또 MK들을 위해서 시험 때마다 이렇게 선물 상자도 다 보내서 응원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청년 대학생 MK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 한국교회에서 이들의 존재와 또 이들의 어떤 잠재력들을 많이 놓치고 계신데 에젤에서 정말 꾸준히
어린아이들한테는 또 계속 어린이날 선물 계속 보내주시고 생일 때마다 또 생일 카드도 보내주시고 선교사님들한테도 위로가 되죠. 올해 저도 받았고 2월 19일이 제 아내 생일이었는데 너무도 또 감사하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여호와는 육체가 아니시니 뭐죠? 능히 못할 일이 있으시겠냐 해서 이렇게 액자에 직접 캘리그라피로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 생일에 선물을 보내주신 걸 보고 와, 에젤이 정말 선교사님들을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제가 이런 시기에도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들은 한국 교회나 사회에서 그동안 만약에 MK들이 잊혀져 있었던 존재들이라면 또 선교사님들이 그러시다면 물론 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챙기시지만 하여튼 부모 문화권이 아닌 타 문화권에서 성장기에 중요한 시기를 자라난 이들을 제3문화 아이 Third Culture Kid 그래서 TCK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잃어버리기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과 가이드가 제공된다면 분명 한국 교회와 또 선교계 더 나아가 한국 사회와 세계 가운데 모세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모국으로 돌아와서 그 단일 문화적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또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출애굽을 시키는 또 성벽을 재건하는 성문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고요. 또 MK, TCK들 중에 어떤 이들은 다니엘과 바울처럼 여러 가지 언어를 이렇게 쓰면서 국제적인 무대에서 한국 사회와 다른 나라 이렇게 가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요셉과 에스더는 자국 문화로는 한 번도 돌아오지 못했죠. 그냥 타문화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다 죽었죠. 하지만 그런 로컬 사회에 깊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 땅에 대를 이어서 선교를 했던 우리 서고 선교사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연세대를 계속해서 섬기던 언더우드 가문은 5대까지 왔었고요. 대구 경산 지역이나 뭐 대전에 있는 대학들이나 우리나라 그 근대화를 앞당겼던 병원과 학교에 보통 서구 선교사님들이 2대, 3대까지 그 대를 이어서 섬겼습니다.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양화진에 가보면 많이 알 수 있고 또 CGN TV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블랙 마운틴이라는 데 보면 지금도 은퇴하고 나서도 북한 땅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물파주기 사역이라든지 병원을 세우는 인턴 가문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던 그런 것도 우리 MK 출신의 선교사님들 통해서 시작됐고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다 한 걸 알고 있는데 자 이제 한국 선교가 한 35년 됐고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전에 린튼 가문이네요. 네. 좀 전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 한국 선교사님들 숫자 통계와 이 MK들에 대한 통계를 보여드렸는데 MK들이 한 2만 명 정도 있다면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어린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인 반열에 거의 10,000명, 12,000명 정도의 대학생 이상의 성인 MK들이 있다면 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11조, 10% 정도는 한 2,000명 되겠죠. 목사나 선교사로, 사역자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MK 사역자지만 MK들이 뭐 선교사 되고 다 목사 돼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누구는 뭐 악동 뮤지션도 몽골 MK 출신들인데 연예계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구는 직업적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회 간사라든지 이렇게 다 섬길 수 있는 전문 사역자들 있다는 거죠. 각 영역별로 다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중에 정말 10%, 2만 명 정도 중에 11조 10% 정도는 정말 엄마 아빠의 대를 이어서 선교사,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MK 사역자들이나 또 MK 학교로 제가 필리핀에서 MK 학교에서 교사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그런 MK 사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섬기시는 분들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전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멤버 케어하고 돕고 제자 양육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한 2,000명 정도의 그런 우리나라에 오셨던 또 뭐 외핵 선교회라든지 저기 SIM이라든지 OMF 같이 100년 이상씩 서구 선교 단체를 쓰셨던 하나님, 그들의 그 리더들을 보면 MK 출신의 리더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말 이제 MK들 중에서 선교 지도자들, 리더들이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 이미 나오고 있죠. 소수의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또 그다음에 아직 부모님과 함께 아까 한 40%요 정도 지금 고등학생, 초등학생 취학 전에 있는 이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부모님과 그 열악한 선교지에서 있는데 이들을 또 어떻게 도와야 되나 이런 전반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뭐 전쟁 이런 것들 침공 이런 이야기를 보시면서 글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무슨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고토로 돌아가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아얄라인가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요. 하여튼 그런 사역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도 저기 유대인 출신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로 그 아얄라서 그 시민권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 20만 명이 지금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시대에 그러면 MK 사역은 어떤 게 필요한가 했을 때 우리 청년 대학생 MK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 지금 이제 에젤에도 그 MK들 있을 수 있는 그 게스트룸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지금 한국 돌아와서 사역한 지가 한 7년째 되는데 저희가 이제 MK들을 위한 쉐어하우스를 지금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동체를 생활 공동체, 일터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TCK 웨이브 운동이 이제 이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들이 있을 수 있는 좀 이렇게 학사나 호스텔을 매년 학기마다 이렇게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생기면 참 좋겠고 또 생기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또 이제 그들이 그렇게 있을 때 그들의 주거 비용이나 지원하는 것이나 투자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좀 더 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청년 대학생으로 여기서 대학이라든지 군대, 또 이단 대처, 또 취중생으로 있는 또 결혼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MK 친구들이 참 많은데 겉은 이렇게 한국 사람이죠. 근데 속은 한국 사람 같지 않은 뭐 바나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계란 같다고도 표현하는데 정체성에 대한 MK들 이야기할 때 이들이 여기서 한국 사회에서 뭐 유교 문화, 꼰대 문화, 군대 문화 엄청 빠른 스피드 또 폭등하는 물가 심한 경쟁 사회에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부모님은 다 선교지에 계시고 또 부모님들은 그 파송받아서 나가실 때 한국에 대한 이해가 거기서 딱 대부분은 스탑돼 있으시고 지금 변화가 물상한 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들을 잘 돕기는 어려우시죠. 그래서 MK 케어 기버라든지 이렇게 돕는 분들이 이들을 잘 코칭해서 이들이 한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적절한 코칭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는 MK가 2명이 신천지에 빠져서 추수꾼을 하고 있는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빼내오려고 하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MK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기 때 코로나 이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학을 캠퍼스를 다니면 한 학기 동안 10번의 이단 접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PK나 MK라는 걸 알게 되면 끈질기게 그들을 달라붙어서 그들을 정말 외로움을 잘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서 그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했을 때 벌써 늦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체성과 진로의 좀 코칭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40% 이상의 MK들이 지금 부모님과 현장이 열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인터넷이 되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코로나가 터져서 2년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줌을 거의 다 이제 다 쓰시게 됐죠. 디바이스, 뭐 IT 기술이 막 처음에 낯설었던 분들 너무 고생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다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교지에 온라인
뭐 학습 캠프라든지 아이들을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또 이렇게 대학생들 같은 분들이는 수학, 과학, 뭐 영어, 뭐 뭐든지 요즘에는 뭐 음악도 이렇게 다 온라인 줌으로 해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44.6%에 있는 청소년 유아 MK들을 현지 학교에 문 닫는 경우도 많고 지금 또 전쟁, 지진, 재해 등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비자발적 홈스쿨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부모님들이 다 저희도 홈스쿨을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루 3끼 밥 먹이는 것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스트레스가 있고 쉽지 않더라고요. 또 부부끼리 또 감정적인 뭐 또 부모 자녀 가운데도 스트레스 있고 이럴 때 좀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한국 교회, 지역 교회에서 충분히 이런 거 선생님들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섬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선교사 가정들이 장기적으로 계실 수 있도록 멤버 케어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럴 때 그 가정들에서 그런 모습을 잘 보고 자라난 아이들이 다음 세대 선교에 대해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젤은 뭐 너무너무나 잘하고 계시고요. 자, 그런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 TCK 웨이브는 이제 조금만 기도 포인트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잠깐 나누면 한 MK의 이야기, 저희는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코칭 방법을 이용해서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의 이야기, 부모 선교사님들은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예절같이 이렇게 저 같은 선교사를 초대해서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MK들은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MK 사역 단체고 무브먼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느 문화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됐었는가. 적어도 MK들은 2중, 3중 문화에 노출됐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언어를 막 2가지, 3가지 잘하는 것 같지만 본인들은 모국어가 제로, 한 언어도 모국어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떤 꿈, 이야기를 잘 듣고 이들이 뿌리가 튼튼한 정체성의 뿌리가 튼튼한 한국인으로서의 뿌리, 기독인으로서의 뿌리, 국제인으로서의 뿌리가 튼튼하게 돼서 백향목같이 이렇게 설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코칭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그들을 좀 세우는 것들을 한국 교회가 또 독지가분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면 그 중에 아까 비전에서 나눴던 대로 또 대를 이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사역자도 나올 것이고 누구는 이렇게 악동 뮤지션 악뮤 수혁이와 찬혁이처럼 수연이와 찬혁이처럼 이렇게 연예계 속에서 또 크리스찬의 어떤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고 사업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온누리교회 어떤 그 구역 순인데요. 거기서 저희를 이제 책임 선교사로 제가 소속돼 있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가든지 저희를 이렇게 계속 해주시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이제 아울리치를 못 가시니까 온누리교회는 이제 아울리치를 많이 가시는데 못 가시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저희가 이제 MK 사역하는 거 아시니까 청년 MK들 사역하는데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엄마표 반찬을 만들어서 좀 한 달에 한 3명 정도씩만 저희랑 같이 찾아가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고민하시다가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작년 한 1년 동안 매달 3명씩 황금보자기 엄마표 반찬을 마른 반찬 만들어서 갖고 가서 집에까지 찾아다간 기숙사나 이렇게 찾아들어가는 거는 좀 부담을 가지니까 그 앞에까지 가서 네, 이렇게 엄마를 대신해서 한국 교회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후원한다. 그래서 이제 반찬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금 보자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씩밖에는 못하지만 부모 선교사님들 되게 격려를 받으시고 또 MK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는 계속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온라인 학습 특별 캠프 이거는 이제 어떤 기독교사 단체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부분에 잘 준비가 된 한국 교회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 하는 정도의 그런 전문성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TCK 웨이브하고 좀 동역하면서 전략 학습 캠프, MK들을 전략적으로 돕는 학습 캠프라든지 저는 이제 MK 캠프, MK 네스트라는 데와 콤캐드라는 곳을 전문 사역자로 다 거쳤는데요. 또 필리핀에 있을 때 국제형 MK 학교와 한국형 MK 학교에서 교사 선교사를 했던 경험이 있고, 자 그래서
정말 그 MK들을 도울 때 실질적인 교육 포인트라든지 짧게 일주일 내만 하지만 그것이 정말 거의 한 학기 분량을 다 띄워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늘문이 열리면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라는 곳에서는 선생님들이 그 주변국에 두세 시간 차이 나는 중국 포함해서 아랍권이라든지 현지 학교 다니고 온 아이들을 하루에 일주일에 한 2번, 3번 30분씩 그때는 스카이프였죠. 필리핀에서 속도도 잘 안 나오는 필리핀에서 저희가 미니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방학 때는 집도 선생님들이 2~3명이 날아가서 그 지역에서 또 다른 MK들 모아서 이렇게 부모님들 상담도 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돕는 일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한 학기 분량을 다 띄워주고 그다음에 MK 학교 같은 데서는 학력을 또 인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했었는데 지금은 다 그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부활시켜서 좀 해야 되겠다. 지금 대구 동신교회라는 곳과 제가 이 프로젝트를 좀 다시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웨이브 쉐어하우스 이미 애제를 하고 계신 거고 근데 이제 저희는 조금 MK들이 각자만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공동체로 같이 살면서 결국 이들에게는 공동체가 답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일터 공동체, 생활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까지 좀 같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수지만 좀 그렇게 되면 어떤 MK 사역의 모델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한국 교회라든지 다른 데서 계속 좀 벤치마킹해서 하실 수 있도록 좀 하려고 그런 포인트들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차세대 선교사 운동. 사실 TCK 웨이브라는 이름은 필리핀에서 제가 선교사 훈련 받을 때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데요. 저희 가족 다 함께 필리핀 목회자 가정에 들어가서 2주 동안 문화 타문화 훈련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다 우리 아이들까지 모기에 물렸는데 저만 발병이 돼서 제가 댕게 피버라고 장티푸스 피버하고 같이 걸려서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차라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거의 정말 그것 때문에 막 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발병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거의 한 7일 동안 열이 있었고 열이 떨어졌는데도 제가 병원도 못 간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다행히 이제 어떤 한인 선생님 오셔서 저를 들쳐업고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제 아내가 어린아이들 2명 데리면서 병간호하면서 있었는데 그게 뭔지도 몰랐을 때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링겔 맞고 회복하고 이제 왔는데도 제가 이렇게 밥도 잘 못 먹고 막 그럴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까지 제가 사실은 뭐 방언 은사나 뭐 이런 게 없었는데 그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연초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때 MK 웨이브도 아니고 TCK 웨이브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저한테 주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제3문화의 아이들로 자라는데 똑같은 TCK인데 트랜스컬처럴 킷 초문화적인 아이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3문화의 아이들이라는 이 문화인류학적인 용어는 보안 용어이기 때문에도 저희가 쓰는데 이 MK들을 타문화권에서 자라는 특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참 도움이 되는데요. 약간의 부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뭐 부모님 문화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 자기들이 살아왔고 학교도 다녔고 친구도 있는 그 호스트 컬처 현지 문화에도 100% 속하지 못하고 거기서 너는 외국인이야 이렇게 보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적응하는데 너 뭐 좀 이상하다 한국 유머도 잘 못 알아듣고 한국 서브컬처 죄송합니다 직장 문화라든지 뭐 군대 이런 거 적응 막 못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쪽에도 끼지 못하고 저쪽에도 끼지 못한다는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의 생각이 이렇게 캡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와 저 문화 사이에도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심지어 예수님도 TCK이셨다. 하나님 문화, 부모의 문화, 일문화에 계시다가 제2의 문화, 인간의 문화에 들어와서 하나님 문화를 얘기하는데 다 미쳤다고 하고 잡아가려고 하고 뭐 그랬죠. 가족들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나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문화와 인간의 문화에 자기가 다리를 놓는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런 존재들로 MK, TCK들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MK들에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나눴다시피 이제 성인 MK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들이 일단 언어도 부모님에 비해서
준비되어 있고 세계관도 넓어져 있고 그다음에 정말 그 여러 가지의 부모님이 사역하시는 거를 가까이 보면서 그런 스킬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정체성의 혼란만 이런 뭐 하나님 말씀을 통합만 된다면 그들이 정말 적진 속을 브레이크로 이렇게 돌파해 들어가서 정말 이 마지막 때 남겨진 과업들을 이룰 수 있는 다 모두 다 뭐 선교사 되고 목사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자기 영역에서 누군가는 깊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임팩트를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뭐 현지 뭐 피딩 사역부터 뭐 별의별 사역하는 다 봤었잖아요. 또 한국 교회 분명한 신앙적인 유산을 이들이 갖고 있는데 근데 많이 지금 알려다시피 믿음에서 떠난 친구들도 있고 이단에 빠져 있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도 혼자 외롭게 막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준비시켜서 초문화적인 제자들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포인트들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짧게 그냥 넘어가면서 그 기도 포인트만 보여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쭉 얘기했었고요. 저희는 이제 뿌리가 튼튼한 초문화적인 제자들로 MK들을 세운다. 이게 저희의 사명 선언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뭐냐면 그 부르심을 받은 영역에서 이들이 외롭게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나무 혼자만 있으면 외롭게 말라 죽잖아요. 근데 그런 비전을 비슷한 부르심을 가진 사람끼리 이렇게 숲을 만들어 주려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에 저의 비전이 부르심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일터 생활 가정 예배 공동체 이렇게 이제 코칭도 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입니다. TCK 웨이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희 가족하고 늘 푸른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MK로 자라는 친구들이 뿌리가 튼튼한 이 정체성의 뿌리가 튼튼해져야 되거든요. 지금 기독교적인 뿌리를 잘 못 내리고 있는 좀 성인 MK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는 그 옆에서 있어주는 에젤과 같은 존재. 그래서 저희는 MK, TCK들한테 에젤과 같은 존재가 되어보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각 뭐 누군가는 연예계, 누군가는 비즈니스계, 누군가는 이제 사역계 이렇게 있다면 그들이 외롭게 가는 게 아니라 좀 같이 모여서 숲이 되어서 그러면 문화 생태계가 조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 안에서 좀 결혼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좀 두 가지 지향점이 있습니다. TCK 웨이브 운동은 MK 제자 선교 초문화적 MK 제자 선교 운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Follow me, I'll make you Fishers of TCK. TCK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TCK란 말에는 뭐 주재원 자녀, 군인 자녀, 또 유학생, 어린 나이에 유학생 간 친구들, 탈북자 자녀, 경계선에 문화적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다 TCK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에 MK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정말 더 선교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저의 슬로건이고요. 네, 뭐 지금은 이제 공동체를 만드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핵심 제자들을 이제 키워서 그들이 다른 후배들을 제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도 포인트는 며칠 전에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매일 새벽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고 단톡방에는 한 1000명이 넘는 전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계신 방에 있는데 거기서 MK들에 대한 관련해서 부모 자녀 관계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줌으로 제가 들어가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 같은 그런 포인트들을 했는데요. 저의 부르심은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가정 안에서 자기 자녀들을 제자 양육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잘 도와야 되는 것이 저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MK 사역자들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부모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이 TCK적인 이슈들을 잘 몰라서 또 너무 사역에만 올인하시고 자녀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 때문에 아이들이 쓴뿌리를 갖게 되고 복음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그것들을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돕자. 그래서 그런 일 중에 또 저희가 코칭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번에는 이제 매달 한 번씩 오픈해서 주제별로 그래서 이번엔 제 아내가 재정 부분을 다뤄줬습니다. 오재영 선사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뭐 또 LH 주택 뭐 이런 거 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이건 무료입니다. MKT 시키면 누구나 들어와도 된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친구는 아버님은 이번에 코로나 때 조지아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에크모까지도 다 했었는데 에어 앰뷸런스 타고 오셨고 근데 소천을 하셨는데 이 친구는 지금 우즈벡 MK로 자랐고 한동대에서 졸업한 그런데 이제 대구 경산의료원에서 의료 관광을 전문해서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의료 관광 일에 열심히 했다고.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를 도와서 난민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최근에 돌아가시면서 이 친구가 이제 자녀도 지금 3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도전이 있었대요. 옛날부터 기도하던. 그래서 자기가 때가 되면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코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 뭐 꼭 저는 이 친구가 너가 막 그 직업적인 선교사 안 돼도 된다. 그 의료 영역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소천하신 걸 보면서 그 마음에 어떤 강력한 동기부여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부인도 중국 MK 출신인데 부인은 그냥 좀 평범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 그게 이제 좀 스트러글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잘 케어해야 되는데 또 유혜연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많이 선교사님들한테 일을 해주신 분인데 상담 전문가이신데 중국에서 사역하실 때부터 직업 훈련을 하시는 일을 해오셨어요. 이제 가산 디지털 센터 최근에 우리 뭐 유학생이라든지 MK라든지 또 우리 제중 동포분들 그런 분들을 훈련시켜서 일터에 이렇게 가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십니다. 그래서 MK들 직업 훈련이 또 필요해서 또 그렇게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오후에는 매달 한 번씩 하는 DMP라고 자녀를 제자 삼는 부모 선교사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정 안에서 자녀를 제자 삼으실 수 있는 포인트를 두고 저희들이 계속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서 4장 6절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빠 선교사님 특히 아빠 선교사님들이 너무 사역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아빠들이 시간을 내어주고 함께 의논하고 이 시간대를 놓쳐버리니까 성인이 됐을 때 아이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 저녁입니다. 대구동신교회 세계선교위원회 멤버케어위원회에서 MK 문제를 사역을 하겠다 해서 이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보내왔는데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지역교회가 좀 전략적으로 이제는 MK를 맨날 어린아이들만 돕는다가 아니라 이 성인이 된에서 또 한국 그 교회의 인프라를 가지고 또 온라인 사역 같은 걸 좀 할 수 있도록 또 교사 선교사도 좀 파송을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포인트는 이제 저희 TCK 웨이브 리더인데요. 오늘 조금 보완 사항입니다. 이집트에서 교사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계속 몸이 안 좋았고 이 친구는 심장 수술도 했던 친구인데 지금 4년째 MK학교에서 교사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케냐에서 MK학교에서 교사 선교사를 하셨다가 지금은 아프리카 기독교사분들을 교사로 세우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우리 박진수 형제라고 합니다. 이 형제가 지금 그 탈장 수술을 현지에서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이제 리더인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야 되는데 6월까지 지금 그 국제학교 MK 사역이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한국에 나왔다 들어가면 거의 시간적으로 격리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수술해야 되는데 정 안 되면 한국으로 나와야 되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지에서 수술하기를 바라고 있고 근데 현지 의료 체계들이 좀 연약하니까 또 기저질환자고 네,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가족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현이라고 첫째 대학생 됐는데요. 얼마 전에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제가 이거 지금 녹화가 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구나.
네, 그래도 나누겠습니다. 에젤이니까. 사실 제 딸이 3년 동안 지금 정신과 다니면서 우울증 약 먹고 있습니다. 오늘 또 좀 전에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몇 달에 한 번씩 저는 아내랑 같이 가서 의사분도 만나고 뭐 건강히 잘 자랐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좀 있었고 되게 강박 증세도 있고 그래서 엄마 껌딱지처럼 엄마 막 그러거든요. 지금 대학생인데. 근데 이제 엄마를 떨어져서 이제 대학을 충남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이라는 데를 가게 됐는데요. 잘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뭐 대학 그 시험 아니 수업을 하는데 울더라고요. 수업을 못 따라가서. 그래서 저희가 MK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뭐 스님이 자기 머리를 잘 못 깎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저희 둘째 아들이 저하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제 옆에는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지금 고3이 된 아들인데 하여튼 뭐 그런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또 가정 안에서 다 내놓지 못하는 그런 또 어려움들이 있죠. 뭐 등록금 문제, 뭐 또 군대 가는 문제, 뭐 또 이단에 빠진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에젤에서는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런 깊은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아연이가 이제 엄마를 떨어져서 가족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혼자 잘 독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그 학교에 LGBTQ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익명으로 올라오는데 막 그런 대학생들 커뮤니티 그 온라인 소통 공간이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동성애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그런 막 교육 그거를 나쁘게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교육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입생 초 할 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몇 시간씩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사역적인 두 가지 포인트만 기도 제목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MK 심장 복음으로 뛰게 하라는 MK 청년 MK들만 초대해서 저희가 복음을 나누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의 신앙이나 어떤 뭐 교회나 MK 학교의 신앙이 아니라 청년으로서 자기의 복음 앞에 온전히 한번 노출되고 복음을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복음 12강을 저희가 한번 했고요. 광명에 있는 복음 가득한 교회와 청년 사역자들을 연합해서 저희 TCK 웨이브의 리더들 또 스피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초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한국 시간으로 7시 반부터 9시 반 한 2시간씩 하거든요. 그때 들어와서 스피커로 이렇게 숨기는 저희 리더 친구고요. 인도 MK인데 이번에 이제 중국 MK인데 이예빈 자매라고 참가했다가 제 대학교 신학교 동기 딸입니다. 지금 중국 선교사인데 그 딸이 연락이 돼서 저희가 하는 코칭 관심 있고 이거 하고 싶다 해서 이걸 소개했는데 풀로 참가하면서 은혜를 엄청 받아서 이런 이제 메시지도 저한테 보냈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많은 수의 MK가 들어오는 것보다도 정말 한두 명이라도 들어왔는데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자로 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MK 네스트나 콤캐드나 계속 MK 캠프 하면서 청년들 MK들 잘 돕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 안에서는 이제 그렇게 잘 초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저희는 정말 준비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수를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군사를 세우는 데 좀 저희가 목표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한 MK는 사실은 저희 리더인데 선교단체에서 간사도 하고 그 친구가 이렇게 보내왔어요. 말씀을 전했던 분이 이제 과테말라에서 자라나신 TCK 출신인데 그분하고 제가 이제 나눴던 포인트를 살짝 들어와서 들었어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MK로 자랐고 이미 지금 선교단체에서 간사도 하는데 세계 복음화가 저와는 거리가 멀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뭐 친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충격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정말 좀 이렇게 복음을 정말 자기 걸로 받아들이고 또 선교 엄마 아빠를 이렇게 기도하고 후원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돈 많이 벌고 선교 뭐 센터 세워드리겠다. 이런 쪽으로만 많이 이렇게 좀 가 있는 아이들이 복음이 정말 자신의 것으로 선교라는 거가 정말 자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7강 TCK 복음 27강이 다음 주에 준비됩니다. 5일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9명의 스피커가 필요한데 MK와 제 아내와 저와
아까 병준 형제 딱 3명만 TCK 웨이브에서 리더로 참가하고 나머지는 복음가득교회 전문 사역자가 다 도와주시거든요. 저희의 목표는 이 스피커를 MK 출신의 사람들이 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 복음에 합당한 제자들이 좀 찾아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사역적으로 두 번째 포인트는 마스터피스 코칭이라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매 기수 7명에서 10명 소수한테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번 5기에는 5명만 연결이 됐습니다. 그 5명이 하나님 이번에 섬기라고 한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했는데요. 엊그저께 이제 드림 스피치라는 걸 해서 다 끝났습니다. 자기다움에 대해서 발견하고 존재가치 발견하고 내 인생의 나침반, 그래서 인생의 어떤 자기의 존재를 부르신 방향이 무언가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한 거였는데요. 이렇게 또 저 포함해서 또 전문 영의 코치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이분들이 재능 기부해 주시거든요. 지금 5년 동안 매 기수마다. 그래서 이제 MK들이 이렇게 자기 뭐 과거 쓴뿌리들 다 얘기도 하고 존재를 잘 찾아서 엊그저께 온라인으로 부모님도 거기 초대하고 친구도 초대하고 그래서 드림 스피치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어떤 존재를 잘 찾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기도 포인트는 우리 박유환 형제, 어중현 형제, 근용 형제, 예빈자매, 이하연, 제 딸도 참가했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돼서 그래서 이제 TCK 라이프, 그 MK 라이프의 건강한 해석과 존재 가치를 잘 발견하고 자신의 강점, 리더십, 부르심의 영역을 잘 정리해서 사명선언서, 비전선언서를 선포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전문 영역 코칭으로 계속 연결이 돼서 그 영역에 크리스찬 리더라든지 선배 MK들을 연결시켜서 2번, 3번 더 이렇게 코칭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TCK 외부에 전문 영역 코치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좀 재능 기부를 돈도 받지 않으시고 청년 MK들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동역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